이 땡땡땡땡 창이 굉장히 좋았다가 왜 품질이 나빠졌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창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창호 선택할 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건축 상담을 쭉 하잖아요. 대부분 건축주분들이 이 창호는 중요한 거다라고 인식은 하고 계세요. 어떤 창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창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창호에 대해서 이 딱 창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창은 어차피 집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창호가 집과 조화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창호에 대해서 선택하고 후회가 없고 만족할 수 있는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건축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이 창호의 한 제품 브랜드 성능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창호는 이 세 가지 파트가 서로 협력이 잘 돼야지 좋은 창이고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호 스펙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창호의 브랜드, 그 브랜드에 따른 창호의 성능을 잘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창호의 조립 능력, 제조사의 조립 능력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시공하는 시공자의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조화가 잘 돼야지 창호가 잘 시공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그나마 덜 하겠죠. 창호를 시공하면서 제가 느낀 진실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창호의 스펙. 저는 이제 목조주택을 지으니까 제가 미국식이랑 독일식 창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이 PVC 창호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추리닝 있고 위에는 양복을 입는 그런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VC 창호는 제외하고 미국식 창이랑 독일식 창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독일식 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독일식 창호의 스펙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그리고 이 창호의 성능을 볼 때 창호 업체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열 관류율, 그거를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 열 관류율이 낮을수록 창호가 단열에 좋은 창호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열 손실이 덜 나는 그런 창호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작사에서 우리 창호 열 관리율 0.8 밑에다, 우리 창은 0.7 이하다, 그런 걸로 자기네 창이 굉장히 좋다고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열 관리율이 0.7이나 0.8이나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피부로 느끼긴 힘든 그런 수치일 거예요. 걔네 스펙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열 관리율이 0.01이 낮다, 0.03이 낮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로 장난치는 그런 느낌인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네 창을 좀 더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창호 열 관리율이 0.05가 낮다 그래가지고 이 창이 다른 창보다 우수한 창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안에 판단 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 관리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0.8 이하는 여러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만족한 창이니까 그냥 이게 0.8 이하다 라고 하면은 좋은 창, 1.0 이상이다 하면은 이거는 외기가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고단열 주택에서는 좀 사용하기 피해야 되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관리율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열관리율 0.05포인트 이 정도는 시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손실되는 열 에너지를 택백 충분히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호의 조립 능력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땡땡땡땡 창호를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창호 조립이 잘 됐고 시공을 했을 때 하자가 없었고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창호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손을 댔을 때 외기도 느껴지고 그 외기로 창문 주위에 결로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땡땡땡땡 창이 굉장히 좋았다가 왜 품질이 나빠졌을까요? 프로파일은 똑같습니다. 하드웨어도 똑같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공장의 기술자들을, 이렇게 경력직 직원들을 다 내보냈대요. 그 사장님이 뭐 다른 데 투자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오래된 직원들을, 기술직들을 싹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졌나 봐요. 그 다음부터 이 창호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결국은 저는 그쪽과 손절을 한, 더 이상 그 창은 저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창호 제작사의 조립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창호 선택할 때 이거는 레아우야, 좋은 창이야, 우리 집은 앤썸에서 더 비싸고 좋은 창이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이 창의 부속이
독일에서 온 겁니다. 제작은 한국 공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 창은 국산 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주주택 유튜버여서 다른 유튜버 영상들도 많이 보고 또 그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볼 거예요. 저를 되게 디스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영상 찍을 때마다 저를 디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시골에 업자가 있는데 패시브 하우스 짓지 말라고 한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도 그분 영상을 이제 유심히 많이 봤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창은 독일 창이야. 우리 창은 독일 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내에 독일 창을 쓰려면 독일에서 직접 창호 완제품을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이런 프로파일이 독일에서 온 거고 국내 공장에서 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에서 TV를 살 때 그 TV 안에 중요 부품이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잖아요. 그럼 그 TV가 일본이나 중국 TV가 아니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에서 만든 TV잖아요. 창호도 똑같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각자 뭐 레아우도 있고 살라만더도 있고 각 브랜드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걔네 브랜드마다 챔버가 조금씩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열값도 조금씩 틀린 거죠. 그리고 유리는 100% 국산 거고, 유리는 독일에서 갖고 올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 창문을 열고 닫는 시스템, 이 개폐 장치는 독일 지게니아 거를 주로 많이 쓸 거예요. 일부 독일 프로파일이 아니고 뭐 다른 국내 프로파일을 쓰면서 독일식 창을 만드는 데서는 일부 중국 하드웨어를 쓰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독일의 프로파일과 독일의 하드웨어로 만드는 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은 부속이 독일 거고 제작은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작을 조금 미흡하게 해서, 아니면 숙련도가 떨어져서 하드웨어 같은데 갭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스켓이 밀착이 안 되겠죠. 걸로 이제 외기 같은 게 들어오면 결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를 갖고 온 한국의 제조사에 창호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 일을 이제 10년이 훨씬 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독일의 그런 창호 브랜드 업체도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뭐 조그만 동네 업자, 학구방 같은 건축업을 하지만 이 집을 져주는 데 있어서 내가 진 집은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저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짓는 집은 문제없이, 문제가 생겨도 내가 책임을 져준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돈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일부 창호업체에서는 좋은 창을 만들어서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마인드보다 돈만 벌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업체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업체는 돈만 밝히는 업체다. 이 업체는 기술적으로 정말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다. 이 추구하는 방법이 유튜브에 그대로 다 녹여나게 돼 있습니다. 개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녹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창호 시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퍼센티지를 나눈다면 창호 시공이 50%, 그리고 창호 브랜드가 약 20%, 창호 제작이 30%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창호 시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호를 똑바로 레벨을 잘 맞추고 하는 거는 거의 기술이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식 창을 시공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굉장히 깔끔하게 다 잘들 하세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충족하고 보완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집에 있듯이 독일식 3중 유리창을 쓸 때는 집 자체도 고단열 주택이고 고기밀 주택이겠죠. 일반적인 주택에 창만 좋은 거 쓴다고 해가지고 창이 갖고 있는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창은 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창을 쓰려면은 집의 단열이나 기밀도 같이 그만큼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창호를 시공할 때는 열교가 안 생기게 시공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창호를 시공하면서 창호와 프레임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서멀 브릿지를, 열교 현상을 최소하게 줄이는 그런 시공 디테일을 적용을 해야지 이 창호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창호의 단열값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에 있는 UF 밸류, 그 다음에 유리에 있는 UG 밸류, 이 프레임에서 외기가 들어오는 USI 밸류가 있거든요. 이거를 산출하고 볼 줄 알아야지 좋은 창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SI 밸류 같은 경우는 열교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호 테두리 프레임을 좀 열교를 잘 막아주는 데 있어가지고 SI 밸류 값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 창호 시공업체 굉장히 잘해요. 레이저 레벨 잘 맞추고 잘 하는데, 열교 현상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외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전에 영상 보면 제가 예시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제 캐나다나 미국 같은데 이 창호 기밀이나 단열을 어떻게 하는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대부분 아르곤가스만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가스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르곤 가스는 제일 싼 거예요. 아르곤 말고 클립톤이 있고 제논이 있고, 가장 최고의 베스트는 이제 진공이죠. 아예 공기가 없는. 그거는 뭐 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르곤이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아르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걸 카피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저를 디스하시는 그분, 제가 얼마 전에 에너지 밸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또 최근부터 또 에너지 밸런스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고, 뭐 제 영상을 참조해서 뭐 본인 영업에 쓰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뭐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디스하는 거는, 그거는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창호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좋은 창호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창호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창호는 프레임이 열 손실이 더 많습니다. 열 관리율이 프레임이 훨씬 높은 거죠. 이 열 관리율과 U값은 똑같은 말이니까 열 관리율은 발음하기 힘들어서 그냥 U밸류라고 할게요. U값이 프레임이 더 높고 유리가 더 낮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짓는 집의 창 면적이 약 30제곱미터다 그랬을 때 10제곱미터, 10제곱미터, 10제곱미터 3개 들어가는 거와 5제곱미터가 6개 들어가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5제곱미터 6개짜리가 열 손실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집 짓는데 개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냥 알아만 두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창호 위치랑 이 차양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해외 같은 경우는 외부 차양, 외부 셔터가 잘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근데 국내는 사실 외부 차양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외부 셔터가 이제 쭉 내려와서 여름 같은 데는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창호에 들어오는 힛 게인, 그러니까 들어오는 복사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부 차양 시스템은 고단열 주택,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패시브 하우스, 이런 데는 주로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창호 배열을 잘 하는 것, 에너지 밸런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단열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창호에서도 에너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을 얻는 창호, 열을 빠져나가는 창호, 쉽게 말해서 남쪽에 있는 창호는 열을 얻는 창호고, 북쪽에 있는 창호는 열이 빠져나가는 창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다각으로 봤을 때 쪽 창에서 열 손실이 발생하는 거와 남쪽 창에서 열을 얻는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 수치를 거의 제로에 맞추면 이게 창호의 에너지 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할 때 기밀성 확보와 이 서멀 브릿지를 최소화해 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디테일이 있는데, 각자 이런 시공업체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에 따라서 각자 좋은 디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공 디테일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창호 시공할 때 외기를 잘 막아주고 창호 주위에 열교 현상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호는 아무리 좋은 창을 쓰더라도 건물에 비해서, 외벽에 비해서 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에 줄이는 게 좋은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